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요. 중국의 황금 연휴라고 하는 국경절입니다.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7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인기 여행 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군요. 네. 사드 보복 완화 이후의 첫 국경절이라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큰손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유통업계는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방한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학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최대 명절이라고만 제가 국경절을 소개를 했는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뭐 명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춘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국가 경축일입니다. 국가 경축일. 우리는 뭐 보통 국경일이라는 표현을 기념일에 많이 쓰는데 실제로 중국은 국경절이 이날밖에 없죠. 1949년 10월 1일에 마오쩌둥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연휴가 있는데요. 이것도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이 이제 내수 경기를 좀 진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왔던 게 휴일 경제, 할리데이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좀 장기 연휴를 주면 내수 진작이 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노동절 5월 1일부터 한 일주일에서 열흘, 10월 1일부터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소위 아주 긴 연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 자체는 국경절이고 그 전후에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29, 30이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10월 7일까지니까 9일, 10일에 연휴가 있는 그런 이제 황금 연휴 기간이 되는 거죠. 중국인들도 이 국경절에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좀 미뤄뒀던 쇼핑도 많이 하고 원래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그 소비 성향이 중국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 효일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중국이란 땅이 워낙 넓어서 국내 여행도 많이 가죠. 그러게요. 국내 여행도 많이 가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 한 1억 3천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에 제일 많이 왔을 때가 800만이 왔던 거고 사드 이후에 반토막이 나서 400만, 500만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업계가 기대하는 대로 한 1000만씩만 와도 혹은 1500만이 오면 얼마나 큰 비즈니스가 되겠냐라고 이제 산술적으로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가는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애국주의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좀 많이 가라. 이래가지고 그 10월 1일 같은 날도 1억 명이 움직였답니다. 그 관광하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6조 원 정도를 소비했다. 이런 이제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미국, 유럽,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중미 분쟁으로 인해서 비자 발급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쨌든 여행을 아주 열심히 다니고 좋아하고 앞으로도 이 여행의 추세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관광객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여행지로서 어느 정도 선호도를 지닌 나라입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4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요. 한국 그러면은 잘 정돈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영향 또는 특히 뷰티 산업, K-뷰티, 우리 화장품 이런 데 대한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옛날같이 단체 관광객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몇 군데만 지금 풀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개별 관광객은 옵니다. 주로 20대,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 패션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한류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관이 돼서 쇼핑을 위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한국의 고가 이미지 때문에 인기 여행지로 늘 꼽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감정들이 좀 상했죠. 우리 한국 분들도 아예 기분 나빠서 중국 안 가 하는 것처럼 중국의 많은 사람들도 왜 우리 정부랑 이렇게 자꾸 싸우냐.
그 기분도 나쁘고 또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좀 자제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을 가고 태국을 가고 필리핀을 갑니다. 그러나 한국은 항상 그래도 가까이 있고 소비도 저렴하고 네. 그러니까 늘 항상 선두권에 그 가고 싶은 여행지로 돼 있는 거죠. 네. 서울시가 이달에만 중국이 3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데 그 정도 올까요? 너무 글쎄요. 과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단체 관광이 지금 많이 안 풀렸기 때문에. 단체 관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도 그 싼커라 그러죠. 개별 네네. 관광객들 비율이 한 60% 정도로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외국인이 오면 일단 방문을 하는 거죠. 모든 외국인이 와서 80% 이상이 서울을 거치기 때문에 네. 이 수치 자체는 뭐 크게 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10월 1일 지나서 오늘이 10월 4일인데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수치는 약간 의심이 좀 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담겨진 생각이 수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과거에는 단체 관광객이 많았다라면 최근에는 오히려 그 보따리 상하고 개인 관광객 말씀 주신 대로 쌍커라고 하죠. 네, 더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뭔가 성격이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한국의 단체 관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그 저가 출혈 경쟁을 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보면 쇼핑센터 가고 아주 그 좀 수준 낮은 한국 음식을 먹고 네. 한국 사람들도 잘 안 먹고 잘 모르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이라는 데가 주는 매력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물건, 괜찮은 물건, 뭐 화장품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면세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따이공이라는 게 대신 구매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고 싶은 한국 물건의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단체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단체에 부탁을 받아서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는 쇼핑으로 이 사드 전국에 어려웠던 이 시기를 이 따이공이라는 이런 걸 보따리상을 가지고 간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관광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없죠. 네, 네. 쇼핑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이 관광 한국으로서 그 중국인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역시 서울, 제주. 그다음에 뭐 서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강남.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약간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겹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네, 하죠. 네. 코리아 셀 페스타와 겹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많이 쇼핑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뭐 이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게 그 우리 수준에 못 미치죠.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유통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들은 그 유통회사들이 물건을 다 사서 재고를 털어내려니까 엄청나게 싸게 파는데 우리 여기 참여 업체들은 유통 마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소위 과감하게 할인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객들이 사는 제품들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화장품. 뭐 중국에 없는 게 있습니까? 전자제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할인율이 크거나 이렇지 않다면 가성비를 따져서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 소위 효과를 쇼핑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떤 부분이 불편이 해소가 되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이라든지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우리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고민을 예. 하고 합니다만은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 음식이 좀 약하다. 약하다. 그다음에 둘째 너무 쇼핑 위주다. 그리고 갈 데가 너무 제한돼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그걸 해소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죠.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식단. 그러니까 저가 관광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단체 관광은 단체 관광객대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소위 개별 관광객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그러려면 재방문을 매니아들도 생기잖아요. 우리 네. 한국 분들도 뭐 홍콩, 일본을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 상품과 한류라든지 뭐 이런 제품을 이렇게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체험 상품 같은 걸 개발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 다음에 오면 꼭 저걸 좀 해보고 싶다. 네. 가니까 저런 게 맛있다. 이런 그 요구,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 나름대로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야죠. 예를 들면 뭐 안동 같으면 우리가 선비마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상품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좀 다가가면서 이런 그 중국 사람들이 꼭 갖고 싶고 사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감한 그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이미지 제고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관광이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지자체별로 아주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들, 체험 상품들을 개발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죠. 강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